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6강 십천간의 발생 및 속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발생은 양과 음에서 목화, 토금수, 오행이 발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도 각각 양목과 음목으로 나뉘고, 화도 양화와 음화로 나누고, 토도 양토와 음토로 나뉘고, 금도 양금과 음금으로 나뉘고, 수도 양수와 음수로 나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하늘에는 십천간이 있고 땅에는 12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하늘의 기운으로 십천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 양목으로는 간목이 발생이 되고 음목으로는 을목이 발생이 되고 생겨났고, 그 다음에 화에서 양화로는 병화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음화로는 정화가 생겨나고, 토에서 양토로는 무토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음토로는 기토가 생겨나고, 금 또한 양금으로는 경금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음금으로는 신금이 생겨나고, 수도 양금으로는 임수가 생겨나고 음금으로는 개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으로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천간이 생겨났고, 이 십천간이 다시 땅의 기운으로 12지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간목은 땅의 기운으로는 지지로는 임목이라고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을목은 지지에 내려와서 묘목이 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지지에 내려와서 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의 정화는 지지에 내려와서 오화가 되고, 천간의 무토는 지지에 내려와서 진토와 수토가 되고, 천간의 기토는 지지에 내려와서 축토와 미토가 되고, 그 다음에 천간의 경금은 지지에 내려와서 신금이 되고, 천간의 신금은 지지에 내려와서 유금이 되고, 천간의 임수는 지지에 내려와서 해수가 되고, 천간의 개수는 지지에 내려와서 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천간이 지지에 12지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십천간은 지지에 내려와서 12지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5강에서 사주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로 나뉘는데, 천간을 구성하는 것은 십천간이고 지지를 구성하는 것은 12지지입니다. 그래서 십천간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하고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며, 12지지는 인간의 현실세계, 그 다음에 땅의 변화무쌍한 기운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십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이제 십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지지는 다음 7강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은 1, 2강 때 기초반 1, 2강 때 말씀드렸듯이 간목은 나무로 보고, 큰 나무로 보고, 을목은 화초나 꽃 또는 작은 나무로 보고, 병화는 태양이다, 정화는 불이다, 무토는 산이다, 기토는 대지다, 그 다음에 경금은 바위나 그 다음에 철 열매로 보고, 신금은 보석이나 그 다음에 경금을 불로 재련해서 완성품으로 만든
그걸 신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과일에서는 씨앗을 신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큰 강이요 바다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개수라 하고 이제 불상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반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중급반에서 다시 한번 십천간의 성격, 속성,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십천간끼리의 관계, 이렇게 이제 중급반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들어갈 건데, 기초반이라 오늘은 십천간의 각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나무다, 큰 나무다. 그다음에 을목은 풀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무에서도 양에서 해당되는 거는 양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뿌리요. 그다음에 줄기 부분이다. 잎사귀 부분은 을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상으로는 간목의 색상으로는 청색이다. 그다음에 간목은 양간의 목이다. 그러니까 양목이죠. 음양에 나눴을 때 양. 그다음에 숫자로는 3이다. 인체 부위는 머리에 해당이 되고, 내장으로는 담낭에 해당이 되고, 인체의 구성으로는 근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양목이면 을은 음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을목이다. 그리고 음목이다. 갑은 양이고 을은 음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꽃이고 나무에서 가지나 잎사귀에 해당이 되고, 또 풀 이런 것도 작은 나무 이런 것도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을목의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음간의 목입니다. 음의 목. 그 다음에 숫자로는 8에 해당이 되고, 인체 부위는 머리가 아닌 목 부분이죠. 목에 해당이 되고, 내장으로는 간에 해당이 되고, 인체 구성으로는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병화, 화에서 양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병화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고 또 태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색상으로는 적색입니다. 그리고 양간의 화, 그러니까 양의 화기 때문에 양간의 화. 그 다음에 숫자로는 7입니다.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체 부위는 어깨에 해당이 되고, 내장으로는 소장에 해당이 되고, 인체 구성으로는 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에서 음화에 속하는 게 정화입니다. 정화는 불에 해당이 됩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불. 그래서 정화는 문명과 굉장히 문명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방 가서도 들을 것이고, 또 나중에 사주풀이 하실 때도 정화 이런 문명의 불. 그러면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이고 빛이고 팍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어쨌든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것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면은 적응이 잘 되죠. 나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사주에 병화나 정화 있는 분들이 인터넷 활용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시면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빨리
끌 수가 있는 거죠.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화는 자주 새기고 음해하다, 음간에 속한다. 숫자로는 2에 해당이 된다. 인체 부위로는 가슴이고 내장으로는 심장에 해당이 되고 인체 구성으로는 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토에서 양토로는 무토가 있고 음토로는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건토입니다. 마른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산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색상으로는 황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는 양간의 토입니다. 양의 토. 숫자로는 5에 해당이 되고 인체 부위는 배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복부 윗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장으로는 위장에 해당이 되고 인체 구성으로는 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 기토, 토일간을 가지신 분들이 내 일간이 토다. 그러니까 사주표에서 이제 5강 사주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나다 했죠. 그래서 그 일간이 갑을, 병병,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가 일간에 올 수 있는 건데 그 무토나 기토가 일간인 분들이 일반적으로 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발달되는 부분이 있죠. 또 내장으로는 위장이다 보니까 위가 좀 튼튼해서 소화력이 좋고 그리고 인체 구성으로는 살에 해당이 되니까 아무래도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들은 몸이 살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있습니다. 예. 만약에 무토일간이 너무 마른 체질이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상으로. 그리고 토에 이제 음토에 해당되는 기토. 기토는 무토는 건조한 흙이라면은 기토는 이제 습한 땅입니다. 습한 땅이다 보니까 작물들이 잘 크겠죠. 예. 그래서 나무나 뭐 이런 뭐 곡식 같은 걸 심어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토는 대지이고 논이고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토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음간의 토입니다. 숫자는 10에 해당이 되고 인체 부위로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하복부, 아랫배, 그 다음에 내장으로는 비장에 해당이 되고 인체의 구성은 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을 가지신 분들도 살집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살집이 없고 말랐다 그러면 좀 자기 타고난 자기의 특성대로 이제 갖춰 있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관상 같은 거 볼 때 사실은 이제 이제 오행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상에서도 만약에 겉 모습이 간목이다, 간목의 형이다, 또는 그러니까 목의 형이다, 그 다음에 화의 형이다, 토의 형이다, 금의 형이다, 수의 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을 보고 그 토의 형일 경우에는 일단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그 복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토형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는 복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야 됩니다. 마른 체질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이 날씬한 마른 체질이어야 되는데 살이 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금은 딱 봤을 때 말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라 보이지는 않는데 금 같은 경우 뼈가 발달이 돼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얼핏 봤을 때는
말라 보이지 않고 약간 덩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사람이. 근데 보면은 디토보다는 살집이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뼈를 적당히 감싸는 살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인 분들이 금형인 분들이 살이 찌면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살이 찌면은 살 속에 금이 뼈가 묻히는 형국이라 금형은 살이 찌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는 약간 동글동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집이 찌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수영도 마르면은 조금 마르면은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만상적으로 잠깐 얘기가 샜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활용을 하셔야지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금도 양금과 이제 양금으로는 경금, 음금으로는 신금이 이제 생겨났는데 양금으로 경금으로는 바위 또는 재련되기 전 철, 땅에서 캐어낸 철광석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는 흰색, 그리고 음양으로는 양간의 금, 숫자로는 9에 해당이 됩니다. 인체 부위로는 허리에 해당이 되고 내장으로는 내장에 해당이 됩니다. 인체 구성으로서는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은 뼈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금형이 관상학적으로 금형이 살이 찌면은 살은 토입니다. 살은 토라 그랬죠. 토에 금이 매몰되는 그런 모양새라 운이 막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금은 그냥 경금은 바위라면 신금은 이제 보석에 해당이 되고 경금은 재련되기 전 단계 철이라면 그러니까 철광석 땅속에서 막 캐낸 철광석이라면 그 철광석을 화로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철만 되게 만든 상태 그게 신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금이 과일이라 그러면 신금은 과일 속에 있는 씨앗을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주홍색입니다. 색상으로는. 그리고 경금이 양이라면 신금은 음간에 해당입니다. 음의 금이기 때문에 음간의 금이다. 숫자로는 4에 해당이 되고 인체 부위는 대퇴부, 그러니까 엉덩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으로는 폐에 해당이 되고 인체의 구성은 뼈마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을 잘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폐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양수와 음수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수로는 임수, 그래서 임수는 바다나 큰 강을 우리는 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바다나 강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둡죠. 시커멓죠. 그래서 약간 공포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시커먼데 그래서 우리는 임수를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수기 때문에 천간을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는데 양간의 수다. 임수는 숫자로는 1에 해당이 되고 인체 부위는 팔과 다리에 해당이 됩니다. 내장으로는 방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 구성으로서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는 음의 수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바다나 큰 강이라고 하면 개수는 졸졸졸 흐르는 실개천 정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수증기 이런 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색상으로는 갈색에 해당이 되고 임수가 양간의 수면 개수는 음간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간이 해당이죠. 음의 수. 그 다음에 숫자로는 6입니다. 그리고 인체 부위로는 손과 발에 해당이 되고 내장으로는 신장, 콩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성으로는 수분에 해당이 됩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진다. 신장이 안 좋아지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스태미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진 분들한테 가장 좋은 처방은 검은 음식을 먹어라.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검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신장이 회복이 됩니다. 콩팥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행이나 특히 오행 부분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 쪽도 활용하고 관상 쪽에서도 활용을 하고 물론 뭐 명리학에서도 활용하고 명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동양철학에서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계통의 이제 학문들이 있는데 다 어쨌든 음양 음양과 또 오행에서 이제 다 시작돼가지고 발전된 겁니다. 자, 오늘은 십천간의 발생하고 간단한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7강에 가서는 12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